검은 콩은 무조건 몸에 좋다, 이렇게 믿고 계셨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어떤 조합에서는 검은 콩이 오히려 신장을 괴롭히는 음식이 되더군요. 25년간 중년 이후 식습관과 장기 부담을 연구해온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0년 전쯤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분들이 제 연구실을 많이 찾아오셨어요. 평소 건강식만 챙겨 드신다는 분들이었는데 신장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온 겁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검은 콩을 매일 드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검은 콩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좋고 중년 이후 꼭 먹어야 할 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검은 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아침상에 흔히 올리는 음식들, 그게 검은 콩과 만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기인데 여기에 잘못된 조합까지 더해지면 몸이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붓기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말리고 다녔던 검은 콩의 치명적인 반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하시는 그 조합이 사실은 몸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만에 티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검진 결과로 나타나거나 몸이 보내는 신호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떠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지인 중에 62세 김정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동네에서 건강관리 잘하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침마다 검은 콩을 갈아서 마시고 밥에는 꼭 콩을 넣고 반찬도 콩조림을 즐겨 드셨죠. 김정아님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을 챙기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검은 콩 한 컵을 물에 불렸다가 믹서에 갈아 드셨습니다. 점심 저녁밥에도 검은 콩을 섞어서 지으셨고요. 주변 분들이 건강 비결을 물으면 늘 검은 콩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몸이 붓고 속이 늘 더부룩해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조금 붓는 정도였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까지 붓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반지가 꽉 끼는 느낌이 들더래요. 소화도 점점 안 됐습니다. 아침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점심때까지 배가 묵직한 느낌이 계속되는 겁니다. 본인은 나이 들어서 소화력이 약해진 거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소화제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정아님의 식습관을 하나씩 짚어보니 검은 콩을 늘 특정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검은 콩 갈아 마실 때 우유를 섞으셨고 점심엔 콩밥에 불고기를 곁들이셨고 저녁엔 콩조림 옆에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을 드셨어요. 하나하나는 다 좋은 음식인데 검은 콩과 만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조합이었던 겁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몸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콩은 그대로 드시되 함께 먹는 음식을 바꿨더니 2주 만에 아침 붓기가 줄어들고 한 달 후엔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3개월 후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김정아님처럼 좋은 음식을 열심히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드시면 몇 년 후에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검은 콩을 우유와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검은 콩 가루를 우유에 타서 마시거나 검은 콩 두유에 우유를 섞어 드시는 겁니다. 둘 다 몸에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죠. 문제는 인과 칼슘이 장에서 만나면 서로 결합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국내 영양학 연구에서도 인과 칼슘을 동시에 과다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어요. 제가 만난 60세 이영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검은콩 가루 2스푼을 우유 1컵에 타서 드셨는데 아침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심했대요. 처음엔 유당불내증인가 싶어서 락토프리 우유로 바꿔봤는데도 똑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검은콩과 우유의 조합 자체가 소화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검은콩은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드십시오. 우유는 검은콩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우유와 검은콩을 섞는 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런 조합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혹시 검은콩 라떼 자주 드시나요? 요즘 카페에서도 검은콩 라떼 많이 팔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은 좋을지 몰라도 영양 흡수 측면에서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와 검은콩을 함께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콩밥에 불고기, 콩국에 수육, 이런 조합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문제가 있습니다. 검은콩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서 철분을 섭취해도 검은콩의 피틴산이 그 철분을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결국 철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해외 영양학 연구에서 콩류와 육류를 동시에 섭취했을 때 철분 흡수율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폐경 이후에도 철분 손실에 민감한데 이런 조합을 계속 먹으면 빈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58세 박선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콩밥을 정말 좋아하셔서 몇 끼 검은콩을 넣어 드셨어요. 반찬은 주로 고기 반찬이었고요. 건강식을 챙겨 드신다고 생각하셨는데 늘 기운이 없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더래요.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철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간단합니다. 고기 드시는 날과 콩밥 드시는 날을 나누십시오. 월수금은 콩밥, 화목토는 흰쌀밥에 고기 반찬, 이런 식으로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또는 아침엔 콩밥, 저녁엔 고기, 이렇게 시간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검은 콩도 좋고 고기도 필요하지만 함께 먹으면 둘 다 제 역할을 못합니다. 고기 드실 때 콩밥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따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과 검은 콩을 함께 먹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 식탁에는 짠 반찬이 빠질 수 없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니까 김치나 젓갈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검은 콩과는 정말 궁합이 안 맞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칼륨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 나트륨과 함께 과다 섭취될 때입니다. 한국 식생활 관련 연구를 보면 나트륨과 칼륨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이 두 가지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65세 최정호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저녁마다 검은콩 조림을 드셨는데 반찬으로 명란젓이나 김치를 꼭 함께 드셨습니다. 달달짭짤한 콩조림에 짭조름한 젓갈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있더래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도 걸러내야 하고 칼륨도 조절해야 하는데 둘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은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기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검은콩 드시는 날은 반드시 저염 반찬으로 식탁을 구성하십시오. 나물 무침할 때도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젓갈은 그날만큼은 빼는 겁니다. 발목이나 종아리 붓기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콩 반찬 옆에 짠 반찬이 놓여 있진 않나요? 지금 당장 냉장고 확인해 보시고 오늘 저녁부터는 조합을 바꿔보세요. 술 드신 다음날 해장으로 콩나물국이나 콩국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속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도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역시 요산으로 바뀌거든요. 요산이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통풍이 올 수 있습니다. 발가락이나 발목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그 병이에요. 국내 통풍 연구를 보면 중년 이후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식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67세 장민수님은 주말마다 소주를 즐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부인이 끓여주는 콩나물국으로 속을 푸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지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너무 아파서 신발도 못 신게 됐습니다. 병원 가보니 통풍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술과 검은콩을 같은 날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 드신 날은 검은콩 대신 무나 배추 같은 채소 위주로 해장하시고 검은콩은 술 안 드시는 날 챙겨 드세요. 또 평소에 통풍 병력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신 분은 검은콩 섭취량 자체를 줄이셔야 합니다. 요즘은 밥 지을 때 아무 곡물이나 섞어 넣는 게 유행이잖아요. 검은콩, 팥, 완두콩, 강낭콩 이런 걸 한 번에 다 넣고 잡곡밥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의도는 좋은데 콩끼리 너무 많이 모이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콩류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이게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여러 종류 콩을 한 번에 먹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지는 증상이 심해집니다. 해외 소화기 연구를 보면 콩류를 과다 섭취했을 때 장내 가스 생성량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3세 윤미선님은 건강을 위해 밥에 콩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하셨어요. 검은콩, 서리태, 완두콩, 강낭콩 4가지를 다 넣어서 드셨는데 점심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후 내내 불편하셔서 일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더래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잡곡밥에는 콩을 한두 가지만 넣으세요. 검은 콩 넣는 날은 다른 콩은 빼고 대신 현미나 보리 같은 곡물을 섞으시면 됩니다. 영양 균형도 맞추고 소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다양하게, 번갈아가며 먹는 게 진짜 건강식이에요.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검은 콩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황금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정말 궁합이 잘 맞습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 여기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달걀이 정확하게 보완해 주거든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국내 영양학 연구를 보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률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근육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70세 정순이님은 검은 콩밥 위에 반숙 달걀을 올려서 아침마다 드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맛있어서 시작한 건데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 힘이 덜 드는 걸 느끼셨대요. 병원에서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이전보다 늘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아침에 검은 콩밥 드실 때 달걀 하나 꼭 곁들이세요. 기름에 치지는 것보다는 삶거나 반숙으로 만들어 드시는 게 소화에 좋습니다. 기름진 조리법은 위장에 부담을 주니까 피하시고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정도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시죠?
현미나 보리 같은 통곡물과 검은 콩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통곡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검은 콩도 탄수화물이 있어서 혈당에 영향을 주는데 현미 같은 통곡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당뇨 관련 연구를 보면 통곡물과 콩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흰쌀밥만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0%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죠. 64세 한영철님은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에 검은 콩을 섞어서 드셨는데 3개월 후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어요.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밥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제가 드리는 제안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흰쌀밥 대신 현미 검은 콩밥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현미가 뻣뻣해서 먹기 힘들 수 있으니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현미 양을 조금만 넣고 익숙해지면 점점 비율을 높여가세요. 밥 종류부터 바꾸는 게 건강 식습관의 첫걸음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오늘 장 보실 때 현미 한 봉지 사오시면 좋겠어요. 식초와 검은 콩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콩 같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식초를 더하면 소화가 한결 수월해지는 거죠. 또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식후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은 콩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식생활 연구를 보면 식초를 매일 섭취한 그룹이 체지방 감소와 혈압 개선 효과를 봤다는 보고가 있어요. 66세 송미경님은 소화가 잘 안 돼서 검은 콩을 먹을 때마다 속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사과 식초에 담가 초콩으로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초콩 5알 정도만 드셨는데 신기하게도 속이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더래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초콩을 만들어 보세요. 검은 콩을 씻어서 말린 다음 유리병에 넣고 식초를 부어서 일주일 정도 재우면 됩니다.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집에 식초 있으신가요?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 어떤 것도 괜찮으니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검은 콩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특히 검은 콩을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해조류에는 요오드 같은 미네랄이 많아서 검은 콩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줍니다. 국내 해양연구소 자료를 보면 해조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장내 환경이 더 건강하고 면역력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9세 이정혜님은 검은 콩국에 미역을 듬뿍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변비가 심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밖에 화장실을 못 가셨는데 이 조합으로 드신 후로는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볼일을 보게 됐다고 하세요. 배도 편하고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었대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검은 콩국이나 콩자반 드실 때 미역을 곁들여 보세요. 미역국을 끓이실 때 검은 콩을 몇 알 넣는 것도 방법이고요. 해조류는 칼로리도 낮고 영양은 풍부하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와 검은 콩을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두 가지 항산화 물질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해외 항산화 연구를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단독 섭취보다 효과가 50%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68세 김용희님은 검은 콩을 삶아서 토마토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어울릴까 싶었는데 의외로 잘 어울리더래요.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신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간단합니다. 샐러드 만드실 때 검은 콩을 토핑으로 올려보세요. 토마토, 양상추, 오이 같은 채소에 삶은 검은 콩을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올리브 오일로 드레싱하면 더욱 좋고요. 지금까지 검은 콩을 보약으로 만드는 5가지 황금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예요. 콩 자체는 정말 좋은 식품인데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조합 5가지 기억나시나요? 검은 콩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안 되고, 고기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방해되고, 짠 반찬과 함께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술과 함께 먹으면 통풍 위험이 높아지고, 여러 종류 콩을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조합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몸이 붓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발목이 빵빵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엔 소화가 안 됩니다.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가스가 차면서 배가 불편해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뭘 해도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 이상이나 빈혈, 통풍 같은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황금 조합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콩을 달걀과 함께 먹으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현미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식초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편해집니다.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장이 건강해집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런 조합으로 꾸준히 드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붓기가 없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몇 달 후 건강검진을 받으면 수치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이겁니다. 검은 콩 드시는 날만큼은 짠 반찬부터 치우십시오. 김치, 젓갈, 장아찌 이런 거 다 냉장고 뒤로 밀어두고 그날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담백한 반찬으로 식사하세요. 왜 이게 첫 번째냐고요? 신장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급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천천히 바꿔도 되는데 신장만큼은 지금 당장 보호해야 해요. 그래서 짠 반찬부터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2번째로 실천하실 거라면 우유와 검은 콩을 분리하는 겁니다. 아침에 검은 콩 가루 드실 거면 물이나 차에 타 드시고 우유는 오후 간식으로 따로 드세요. 이것만 해도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3번째는 달걀을 추가하는 겁니다. 검은 콩밥 먹을 때 달걀 하나 곁들이는 건 정말 쉬운 일이잖아요.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만 준비해 두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4번째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겁니다. 처음엔 반반 섞어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현미 비율을 높이세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이 실천이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는 초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들어 두면 매일 간식처럼 드실 수 있어요. 소화도 돕고 혈당도 조절해 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바꿔드렸는데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드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드시는 밥 한 끼, 반찬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검은 콩이라는 좋은 식품을 이미 드시고 계신다면
이제는 제대로 먹는 방법만 배우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 절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아침 식사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아침 식사가 사실은 몸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경험담도 들려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